감사드립니다. 뭐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고 저희 이제 내년에 강연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같은 아이디어도 이름만 내주시고. 빌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름만 아니에요. 생각도 좀 빌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해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19번째, 벌써 이렇게 됐어요. 19번째나 됐는데요. 다빗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숲,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숲이 주는 중요성이 우리에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의 박범진 교수님이 도시 숲과 함께하는 산림치유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박범진 교수님이 지금 충남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동대학교를 나오셨고요. 일본에서 또 박사를 받으셨어요. 주로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저쪽, 보셨네요. 예. 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박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은 일본에서 하시는 분이 오셔서요. 또 나름 또 색다른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지금 후원자분들 매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네, 지금 아까 김희환 위원님 만나가셨고 이희환 네, 죄송합니다. 이희환 그리고 정기현 시의원님도 잠깐 오셨는데 인사해 주실까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이걸 열 때마다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강의인데 다들 아시면서도 토요일 아침에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저희 다빗을 처음에 있게 하신 지금 유성구청에 계시는 옮겨가신 이재백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매번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또 오늘 박범진 교수님도 저한테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박범진 교수님의 오늘 해주실 도시숲과 함께하는 산림치유 박범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범진이라고 합니다. 같은 유성인데 이렇게 다빗과 같은 좋은 모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산림치유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부족해갖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충남대학교 박사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남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 지금 교수하고 있으니까 유성구에 산 시간이 그 시간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제가 명함을 잘 못 보내미는데 허락해 주시면 오늘은 유성구 명예구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곳에서 살았었고 그 정도 자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도시숲과 함께하는 산림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공하는 숲은 제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평가절하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숲이 너무 평가절하됐는데 여러분들 숲을 좀 다시 봐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아빠는 집에서는 오래 얘기하지 말고 수업할 때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좀 좋아해서 1시간 안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까 지금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수업 비대면으로 할 때는 카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왜 수업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대전시와 도시인이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할 건데,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 손에 이끌려고 온 것 같은 좀 젊은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연배가 더 위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저보다 세대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고요. 저보다 세대가 위로 갈수록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로 옮겨와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세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나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도시에 적응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착각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탄생을 700만 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0만 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렇게 섬세한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이라면 200만 년의 오차가 나는 숫자가 어디냐라고 하시겠지만, 고고학이나 이 인류의 전체를 볼 때 200만 년은 그렇게 큰 사실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숫자든 우리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시간은 매우 긴데, 그 중에 우리가 도시에서 살기 시작한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일생을 우리가 1년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예.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1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시에 살기 시작한 건 언제냐? 아주 극단적으로 대도시화가 시작된 거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30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는 딱 30초 도시에서 살았어요. 이걸 조금 넓게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화 이전에 사람들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겨가면서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런던이었는데요. 그때 산업혁명이 시작한 시간은 언제냐?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밤 11시 56분이에요. 좀 이것도 너무한가 싶어서 농업혁명을 찾아봤습니다. 농업혁명은 뭐냐면 인류가 드디어 수렵과 채집을 끝내고 모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전에는 수렵과 채집을 하려면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농지가 생긴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산된 농지를 내가 계속 가꾸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라는 공간에 종속돼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화의 아주 처음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12월 30일 밤 9시 50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대부분의 시간을 야생에서 숲속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 도시에 잘 적응하고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에 적응하고 있는 거냐면 도시가 주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도록 적응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꺼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인간이 도시라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까요? 언젠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전자가 이렇게 고정되는 시간을 몇 년 정도로 보냐면 1만 년 정도로 봐요. 1만 년쯤 지나면 도시에 적응하는 신인류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이 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비율이 99.99% 정도 시간을 자연 속에서 지나해서 지금 현재 생활, 이 환경에 살고 있는데, 비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비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 비만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몸집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비만은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고 남은 에너지를 언제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태인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붙여놓는 걸 우리가 그게 오래 쌓이는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최근 몇십 년간 내가 점심에 뭘 먹을까 메뉴를 결정하느라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시지만 내가 점심을 굶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딘가에도 점심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밥을 굶을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이 점점 잉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드시고 남은 에너지를 여러분들 몸이 저장하기를 원하세요? 몸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하세요? 혹시 저장하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저의 꿈도 그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살찌지 않는 거.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먹고 나면 살이 찝니다. 우리의 몸이 원시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란 단어와 쓰레기란 단어가 만난 지는 몇십 년이 안 됐어요. 대도시화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음식은 쓰레기가 될 수 없죠. 언제나 부족했던 게 음식이었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란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10,000년 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은 야생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생활습관성 질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활습관성 질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당뇨, 혈압,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새 성인병이라고 안 불러요.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강지게 어린애들이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소아 당뇨, 소아 비만, 그렇다고 얘들을 당뇨 걸렸다고 성인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좋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이다 해서 생활습관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란 무엇이냐? 원신처럼 살지 않고 도신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신처럼 살지 않고 도신처럼 사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보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조금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몸은 더 조금 먹고 더 많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서 지나왔는데 우리는 요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만큼 자연에 잘 맞춰지는지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록색을 볼 때 우리 눈이 가장 편안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봐온 색깔이 처리해온 색깔이 뭐냐면 숲속에서 바라본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초록색과 비슷하게 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색깔들 하늘색 그리고 땅의 그 흑색 이런 색깔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눈이 피로하지 않아요. 500만 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제가 성인 역할을 나누진 않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수렵과 채집이라 하면 수렵은 남자들이 조금 더 했을 것 같고요. 채집은 여자들이 조금 더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우리가 우리 인류의 탄생부터 99.99%의 시간을 이렇게 해오고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우리한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겠죠. 자, 채집은 요새 어떤 습관으로 남아있을까요? 최근에 채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나무를 따보시거나 뭐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양주바를 곳에 쓱을 캐기 시작하면 멀리서 다른 분들이 허리춤에 비닐봉지랑 그 다음에 이 과자 하나 들고 이렇게 오세요.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거는 채집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형태를 바꿔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과거의 채집이 오늘날에 뭐로 바뀌었냐면 쇼핑으로 바뀌었어요. 채집은 뭐냐면 장바구니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식구를 먹일 좋은 음식을 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근데 우리가 지금 장 보는 건 똑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보다 좋은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는 것. 이게 쇼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쇼핑하는 여자분들을 건들지 말아요. 이거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여성들의 본능이에요. 이건 건드리면 싸우자는 거예요. 네. 자, 남자들은 보통 뭐 했느냐? 낮에 나가서 수렵을 하는 척 합니다. 왜 제가 하는 척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뼈를 긁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수렵해서 가지고 온 단백질을 고기를 먹은 흔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뭘 먹었냐면 여자들이 채집해온 곤충, 벌레 이런 거 먹었습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놀이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밤에 다른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무용담 배틀 시간이에요. 있었던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사자가 도망쳤는데 내가 사자를 요 코앞에서 만났는데 내가 창을 던지고 멋지게 도망쳐 살아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유성의 궁동에 있는 건물 짓는 데서 소위 말하는 그 일용직 노동자로 벽돌 나르는 거 3일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직도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건물 내가 다 지었어. 예.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은 뭐 하냐면 저녁 되면 불 피워놓고 동료들이랑 둘러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무용담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잘 안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 돌려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친구 대신이에요. 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텔레비전 채널을 계속 돌리는지 몰랐어요. 그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인류의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못 만나는 이 스트레스를 채널 돌리면서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채널 돌리는 남자 보고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쇼핑에 집착하는,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분들만큼 뚜렷한 남자들의 본능이에요. 또는 사냥을 승화시켜서 최근에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스포츠를 직접 하거나 이러고 있어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도시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맞춰져 있다? 자연 환경에 맞춰져 있구나. 숲에 맞춰져 있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의식주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의식주를 내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선호가 되는 건 있지만 의식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나는 안 입고 다닌다 없으십니다. 나는 안 먹는다 없으세요. 나는 집에서 안 잔다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아마 조선 말기쯤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사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소재는 다 천연물이에요. 공장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옷을 입고 우리 인류의 진화 관점에서 보면 99.99%를 살았는데 최근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보기에는 이쁘죠. 자, 여러분들 검사하지 않은 숙제를 하나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샤워하실 때 옷 갈아입으실 때 뒤집어갖고 여러분들 옷의 성분표를 보세요. 99% 정도가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이 지배의 관점에서 보면 0.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살아온 것이. 우리 편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응했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입고 있는 옷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애들 사입히죠.
광목 이야기, 광목이 면이잖아요. 그죠? 예, 면으로 만든 옷 살핍니다. 자, 먹는 게 가장 사실은 심각해요. 먹는 게. 전에는 우리가 신토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에요? 호주나 미국에서 소고기를 갖다 먹어요. 갖다 놓으면 다 썩죠. 그죠? 이렇게 갖다 먹을 수 있게 된 게 50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50년 전에는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비용이 비싸서 바나나가 비쌌어요. 기억하시죠? 예. 이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저랑 비슷한 세대. 그리고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보다 어린 세대입니다. 예, 세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떤 음식을 먹냐면 대부분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